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또 오랜만에 드디어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이제 한번 틀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찍을 엄두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에어비앤비에서 드디어 이제 쉐어하우스 구해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이사도 하고 이사 한 번 하는데 또 정말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막 짐 다 옮겨가지고 그 캐리어 다 풀고 정리하고 또 장도 봐 와가지고 필요한 거 다 또 사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짐 정리하고 진짜 할 짓이 아니었어서 와 하면서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하고 또 이제 일 시작하기 전에 좀 친해진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또 놀러 다니고 제 블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특히 시내 쪽으로 위주로 놀러 다녔고 놀러 다니고 이사하고 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그동안 유튜브 찍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가 이제 첫 출근 시작하고 더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첫 출근 시작하고 이제 첫 5일은 제가 교육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교육기간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독립한 지는 지금 한 3주 정도 됐고 첫 출근한 지는 4주 정도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근무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또 한동안 조금 적응하고 이렇게 한다고 정신이 좀 없다가 이제 조금 심적으로 또 여유도 생기고 또 월급도 들어오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지금 굉장히 스테이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이런 것들 얘기해볼까 싶은 것들 조금 나름 적어와 봤는데 혹시나 또 이제 궁금하신 것들 더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거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냐면 제가 플러스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플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 짧지만 느꼈던 좀 한국이랑 정말 다르다 하는 것들 좀 간단하게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좀 돈 얘기를 살짝 해볼까 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월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월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릴로케이션 패키지라고 이제 저처럼 해외 간호사들 이렇게 또 헬스케어 직종에 이제 근무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호주에서 많이 좀 부족 직군이다 보니까 데려와서 이렇게 정착 지원금을 줘요. 그래서 이게 빅토리아 주 정부에서 병원들한테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해외에서 오신 선생님들은 릴로케이션 패키지 신청해가지고 정착 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 1, 2주 전에 받았는데 환급을 받는 형태예요. 그래서 제 항공편이랑 제가 예약한 에어비앤비 숙소 영수증 제출하고 다 환급 다시 돈 돌려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제가 신청했는지 이런 것들 다음 영상에서 월급이랑 같이 한번 돈 얘기를 뭉뚱그려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플러스로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는 없는 그런 근무 형태인데 호주에는 있고 또 미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블로그에 그 플러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글을 올렸었는데 그게 제가 팟캐스트를 듣고 정리해서 올린 글이거든요. 그 팟캐스트가 이제 미국 간호사들 나와서 얘기하는 팟캐스트인데 전에 한번 플러스이신 분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막 하셔서 그걸 듣고 제가 뭐 플러스 장단점 뭐 특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길래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플러스에 대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한 병동이 고정돼서 일을 하는 간호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가는 근무지가 달라져요. 매일매일 가는 병동이 다릅니다. 근데 근무 로스터, 근무 시프트는 그냥 일반 간호사들 보통 그냥 한 병동에 픽스돼서 계속 일하는 간호사들이랑 똑같이 그냥 그 3교대 근무 형태 로스터는 다 똑같이 나와요. 근무표는 나오는데 그냥 매일매일 가는 병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출근 전에 보통 한두 시간 전에 이걸 알게 돼요. 본인이 어떤 병동에 일할지를. 근데 아무튼 제가 플러스로 근무를 하면서 느낀 한 달 동안 짧지만 느꼈던 장단점들을 오늘 제가 딱 아침에 블로그에 거의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플러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원하는 병동이 생기면 내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플러스 하는데 이게 마음에 든다 하면 그냥 계속 플러스로 일을 하면 되고 저처럼 조금 약간 저는 좀 정착을 하고 싶었어요. 한 병동에.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신경과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경과 병동이 마침 분위기도 좋고 일 근무 형태도 좀 괜찮더라고요. 간호사들 하는 일도 좀 되게 괜찮아 보였고 제가 좀 적응하기 괜찮아 보였어요.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마침 근데 또 이제 신경과 채용 공고가 병원 그 채용 공고 홈페이지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는 언제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부 지원을. 제가 매니저한테 이것도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나 내부 지원하려고 생각 중인데 내부 지원하려면 내가 플러스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최소 리미티드 뭐 미니멈 기간이 있냐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런 게 매니저가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잘됐다 하고 그냥 바로 신경과 지원했죠. 사실 좀 몇 주 더 하고 어느 병동 지원해보고 싶긴 했는데
또 마침 신경과 공고가 너무 이제 마감이 조금 마감 기한이 좀 빠듯해가지고 그냥 빨리 그냥 정착해버리자 하고 지원 냈다 했고 그래서 며칠 전에 저번 주인가 인터뷰를 봤어요. 그리고 레퍼런스 체크까지 다 마치고 오늘 드디어 오늘 아침에 사실 제가 합격 연락을 받았거든요. 신경과 이제 매니저한테 한국으로 지금 수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오고 메일 오고 해가지고 내일 제가 이브닝이에요. 그래서 이브닝 출근하기 전에 병동에 잠깐 와서 그럼 지금 플러스 매니저가 짠 근무표대로 로스터가 돼 있으니까 그럼 근무표 좀 다시 조절하자 해가지고 내일 그 신경과 병동 가서 수 선생님이랑 같이 좀 근무표 다시 시프트 그 듀티표 짤 예정이고 다음 주에 또 다시 그 교육기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다시 교육기간을 이제 어쨌든 신규니까 또 교육기간 준다고 해서 그냥 뭐 개이득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러스로 일하면서 이 신경과 한 2번 정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혼자 그냥 그때는 교육기간 끝난 상태였으니까 혼자 와서 일했는데 또 일했어도 또 교육기간을 주나 봐요. 다시 그 병동에서 일 시작하는 거라 그런지. 그래서 아무튼 내일 가서 근무표 짜고 다음 주부터 이제 교육 며칠 받고 교육기간 동안은 버디랑 둘이서 일을 해요. 그래서 보통 간호사 한 명이 환자 4명을 보는데 교육기간 동안은 간호사 2명이 환자 4명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버디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배우면서 일을 하는 그런 식이에요. 교육기간 동안은 그렇고 그리고 제 근무 형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40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서 8시간 해가지고 주 40시간인데 근데 보통 호주에서는 주 40시간을 잘 안 하고 이게 0.8 FT라고 해가지고 풀타임이 이제 40시간이면 그 0.8 FT 그 80% 해가지고 보통 32시간 이런 식으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주 4일 근무를 호주 친구들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일을 하다가 한 번씩 애들이 물어봐요. 너 풀타임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풀타임이라고 하면 애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풀타임으로 일을 하냐? 안 힘드냐? 막 이렇게 하는데 또 3교대다 또 풀타임이니까 이제 애들이 안 힘드냐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워낙에 보통 주 5일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근데 원래 보통 주 5일 일을 해서 그냥 별 생각이 없다 그냥 상관없다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좀 시험시험해 어떻게 막 주 5일 일하냐면서 호주에서는 보통 주 4일이라고 주 5일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되게 하길래 되게 좀 돈에 미친 약간 외노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살짝 들었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저는 계속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거는 기자 지원을 받는 그 조건 때문에 풀타임으로 계약을 한 거라서 한동안은 일단 풀타임으로 계속 할 것 같아요. 풀타임으로 하고 나중에 뭐 한 1, 2년 지나서 바꾸던가 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괜찮아서 계속 풀타임으로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ADO라고 이게 Allocated Day Off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추가로 한 달에 하루 약간 쉬는 날이 나와요. 왜냐하면 원래 주 근무 시간이 일주일에 원래 38시간인데 제가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거잖아요. 우와 넘어가네. 아무튼 원래 주 38시간 근무인데 제가 40시간을 지금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그러다 보니까 한 주에 2시간을 더 근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로 치면 4주니까 8시간이니까 8시간이면 하루 일하는 그 근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ADO라고 하루치의 휴일이 플러스로 나와요.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래서 이거를 매니저한테 말해서 나 이날 ADO 쓰겠다 하고 그날 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저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아직 나이트를 시작을 안 했어요. 매니저가 처음 이제 근무표 그 로스터 듀티표 짜줄 때 제가 9월 거의 20일? 9월 19일쯤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11월 한 19일 한 2달 동안은 데이랑 이브닝만 거의 다 짜주더라고요. 그때 동안은 나이트를 못 한대요. 그때 동안은 이제 데이랑 이브닝을 하면서 거의 이제 데이였죠. 그래서 거의 데이를 하면서 이제 일을 배우라고 그때 동안은 원래 나이트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중순 이후로는 제가 나이트 근무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때 또 나이트 근무를 제가 하게 되면 나중에 병원에서 이제 데이, 이브, 나이트 이제 시간대별로 어떤 일 하는지 그런 거를 좀 간단하게 영상 만들어서 올려볼까 블로그로 올려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간단하게 4주지만 짧지만 일을 하면서 간단하게 느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플러스다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서 뭐 병동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대충 시스템과 그 루틴은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느낀 점들을 말씀을 드려볼 건데 제가 어느 병동을 갔는지를 대충 적어놨었거든요. 제가 진짜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일단 신경과, 뉴럴러지 갔었고 카디올러지도 갔습니다. 최근에 진짜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카디올로지 이틀 갔는데 하루는 되게 좀 스테이블한 방을 받아서 너무 좋다라고 했지만 두 번째 갔을 때 너무 별로였습니다. ICU에서 온 환자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별로였고, 그리고 아큐트 스파인al 가봤고, 팔리에이티브 케어 여기는 거의 터미널 환자분들 계시는 병동인데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거의 터미널 환자분들 있는 그런 병동은 처음 가봐서. 그리고 여기는 진짜 신기한 게, 한국에서는 만약에 환자분들이 파일을 하면 진짜 그냥 그 병동 치우고 정리하고 막 진짜 어쨌든 빨리 그 자리를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신원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걸 준비하기에 급급했는데, 여기서는 환자분들이 파일을 하면 이 팔리에이티브 케어 유닛에서는, 이 병동에서는 그 병실에 1인실이거든요. 여기는 거의 1인실에 그 환자분들이 파일을 하면 그 가족들이 옆에 이렇게 보호자들이 같이 있으면서 좀 애도하는 그런 시간을 한 4시간 정도 줘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이 뭐 10시에 파일을 하셨, 아침 10시에 파일을 하셨다. 그러면 2시까지 그 보호자들이 그 환자 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4시간 동안은 그 보호자들이 가족들 이렇게 애도하는 시간을 보내게 그 병실을 지켜주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병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막 난리 날걸요? 빨리 그 환자 새로 신원 받으라고 막 그럴 텐데, 그렇게 애도하는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계를 봤는데, 그때 교육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버디랑 인계를 봤는데, 이가 이제 인계 받으면서 환자분 이렇게 파이한 시간이랑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럼 우리가 몇 시에 이 병실 비워야 되네? 이렇게 하길래 제가, 그럼 몇 시에 비워야 되면 몇 시간 동안은 그냥 저렇게 애도하는 시간을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보통 4시간으로 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그런 병동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큐트 메디컬 병동도 가봤고, 리헵 병동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레이널 다이얼라이시스 갔는데, 이게 투석실은 따로 있고 저는 그냥 레이널 병동 병실에 일반 환자분들 있는 곳들 갔고, 투석 환자분들을 제가 받진 않았어요. 플러스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굉장히 경한 환자분들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수선생님이 이제 그 얼로키트를 다 하는데, 제가 블로그에도 썼지만 굉장히 좀 중환자들을 최대한 안 주고 경한 환자들을 위주로 주기 때문에 플러스는 그게 진짜 정말 최고의 장점이죠. 장단점이 진짜 명확한 것 같아요. 플러스는 정말. 그렇고 제가 또 잠깐 느낀, 제가 이런저런 이 다양한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점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첫날 병동 가서 제일 먼저 놀랬던 게 간호사가 전화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사실 전화 받는다고 간호사가 일을 못 하잖아요. 간호사가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으니까 간호사가 온갖 일을 다 하고 온갖 전화가 다 병실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동 스테이션으로 온갖 전화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화 계속 끊으면 오고 무슨 일을 못 해요. 일을 못 하는데,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일하면서 선생님들이랑 일하면서 진짜 전화선 뽑아버리고 싶다, 진짜 전화선 진짜 잘라버리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진짜 전화 때문에 진짜 미칠 것 같았거든요. 온갖 전화가 다 오니까. 그래서 전화를 받는다고 진짜 정신이 없었는데, 여기서 제가 일하면서 전화 받을 일이 없어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왜 이렇게, 첫날에 이제 교육기간이었어요. 맨 첫날에 진짜 긴장을 하고 가서 했는데, 심지어 월요일 데이였어요. 제가 출근한 첫날이 화요일 데이였어요. 죄송해요. 화요일 데이에 일을 하는데, 보통 월화는 데이는 병동이 어지간하면 바쁘거든요. 근데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몰아치는 그 느낌이 있는데, 한국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아침 그 데이 근무 해진 돌고 막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그 몰아치는 진짜 정신없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유롭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화가 안 와. 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전화 받을 일이 없다는 게. 보통 전화가 스테이션으로 오잖아요. 근데 간호사들 스테이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는 제가 스테이션으로 갈 일이 없어요. 그냥 제가 만약에 4인실 병동을 본다, 4인실 그 병실을 본다, 그날 하루 4명, 환자 4명을 보면 그 병실 안에서 계속 그냥 일을 합니다. 네. 그러고 아니면 제가 1인실을 오늘 그 병실 4개를 본다 하면 그 1인실 그 4개 왔다 갔다 거리지. 그래서 거의 보통 그 병실 쪽에서 제가 왔다 갔다 거리지, 스테이션 쪽으로 그렇게 막 갈 일이 없어요. 굳이 제가 물어볼 거 있어서 수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볼 일 있거나 그런 거 아니면 제가 스테이션 쪽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션 쪽에는 거의 약사 아니면 의사들, 그냥 레지던트, 인턴 이런 사람들 있고, 선생님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거의 전화 받고 이런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입원을 오거나 다른 병동에서 이제 전동을 온다 하면 선생님이 인계를 다 받아요. 그 널스 유닛 매니저라고, 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넘이 다, 그 선생님이 다 인계를 받고, 그 인계를 받고 나면 제가 병동에서 이렇게 병실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실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베드가 하나 비어 있어. 근데 거기로 다른 병동에서 입원이 온다, 전동이 온다 하면 그 수선생님이 대략적인 인계를 받고 저한테 그런 인계장
핸드오버 시트를 저한테 들고 와요. 그 환자 정보가 적힌 핸드오버 시트를 저한테 들고 와서 이 환자 이런 환자 입원 온다고 대략적인 인계를 저한테 줍니다. 그럼 제가 거기 적혀있는 UR 넘버 등록번호 입력해가지고 EMR에서 대충 그 환자 파악을 하고 입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화로 딱히 인계받고 제가 이럴 일도 없고, 전화 한 번 받아본 거는 한번 외과병동 갔을 때 여기서는 수술실 티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실 내려가는 환자 이제 데리러 온다고 10분 15분 있다가 환자 그 수술방 내려가는 환자 데리러 올 거라고 이제 10분 15분 있다가 데리러 갈게 하는 그런 전화 한번 받아본 적 있고, 그 외에는 제가 전화 받을 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전화를 받을 일이 없다는 게 너무 좋았다. 그것만 안 해도 진짜 훨씬 낫더라고요. 전화만 안 받아도 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간호사가 물품을 카운트하거나 물품 청구할 일이 없다는 거. 진짜 제가 일하면서 한국에서 간호사들이 정말 진짜 별의 별일을 다 하는구나 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사실 블로그에도 지금 이런 내용 좀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도 올렸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통 유튜브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은 분들이 보시고 진짜 한국에서는 간호사가 별의 별일을 다 한다라는 걸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다시 유튜브에도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 청구를 하는 일이 없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 뭐 IV 라인 하나 스타트한다. 그럼 그 IV 라인 그 스타트하는 예를 들어서 안지오, 게이지 같은 거 다 맞춰서 끊어야 되고, 저는 한국에서 보통 MRI 신경과였으니까 MRI 찍는 환자분들 22게이지로 많이 저희는 무조건 했었거든요. 그래서 22게이지 그럼 그 환자분 정보에 들어가서 또 청구하는 그 창이 따로 있어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럼 한국에서 그 청구하는 창 들어가서 그 맞는 환자분한테 끊어야 되겠죠. 또 다른 환자분한테 잘못 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환자분 창에 들어가서 그 안지오 게이지 맞춰서 끊고, 레귤레이터 끊고, 뭐 태가덤 이런 거 끊고, 그런 걸 다 맞춰서 끊어야 돼요. 저희가 쓴 물품들을 다 끊어야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특히나 약간 예를 들어서 뭐 환자분들 소변줄이라고 흔히 알고 계시는 그 폴리 카테터를 삽입을 한다. 그럼 그 폴리 카테터 프렌치, 뭐 16프렌치 2웨이인지 뭐 18프렌치 뭐 3웨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2웨이인지 3웨이인지 그 프렌치 다 확인해가지고 맞게 끊어야 되고, 또 당연히 유린백 같이 끊고, 또 당연히 폴리 그 드레싱 세트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레싱 세트도 또 맞게 끊어야 되고, 그런 물품을 하나하나 청구하는 것도 진짜 일이었거든요. 일하고 나서 그거를 저희는 차팅하고 기록하고 뭐 그런 것도 해야 하는데, 또 거기다 물품 청구까지 해야 하니까 그게 일이 계속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나면 빨리 이 일을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는데, 뭐 하고 나면 또 기록해야 되고 청구해야 되고 막 또 전화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 부가적인 일 때문에 이게 일이 더 많고 이게 막 계속 사람이 마음이 급해져요. 이런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막상 일을 해보니까 왜 간호사가 물품 청구를, 저희가 뭐 학교 때 솔직히 물품 청구하는 걸 배운 것도 아니고, 물품 뭐 청구 잘하는 방법, 물품 뭐 코드, 뭐 드레싱 세트별 코드 이런 걸 배우는 것도 아닌데, 왜 저희가 다 그런 물품들을 다 관리를 하고 그런 거에서 뭐가 잘못되면 또 저희끼리 또 혼나고 뭐 하고 마음 상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참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일을 하면서 왜 한국에서 다 간호사가 이런 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물품 카운트도 안 해요. 한국에서는 이제 항상 만약에 데이 근무를 한다. 그럼 그 근무 멤버 중에 제일 막내 뻔히 일찍 와서 물품 카운트를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신규 때 부담스럽거든요. 물품 카운트도 진짜 부담스럽고, 입원하신 분들이 뭐 한 번씩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간호사실에 한 번씩 간호사들이 이제 막 이렇게 뭐 펼쳐놓고 쓰레기통 엎어가지고 막 펼쳐놓고 뭐 찾고 이런 거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에 예를 들어서 드레싱 세트 안에 뭐 포셉이 하나가 있다. 그럼 그게 없어져서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저 하나가 없어졌다. 그럼 그거는 저희 잘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야 됩니다. 뭐 물어내거나 어쨌든 찾아내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그렇죠. 이게 저희만 그런 세트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만약에 데이 근무 중에는 또 특히 데이 때는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드레싱 전담 뭐 선생님이나 인턴 선생님이나 그렇게 드레싱 세트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하나 이제 환자 베드 밑에 떨어져 있거나 뭐 이렇게 하나 하다 보면 뭐 어디 박혀 있거나 떨어뜨리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쁘다 보니까 정신 없으니까 데이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정리한다고 해놓고, 이브닝 때 와서 이제 막내가 물품 카운트 할 때 그게 하나가 뭐 없어진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브닝 때 그 출근을 해서 이거 뭐 개수가 하나 안 맞다, 이 드레싱 세트 안에 이거 뭐가 하나 없다 하면 그 앞에 데이번은 그 퇴근을 못 해요. 퇴근을 못 하고 그걸 찾을 때까지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데이번 때 물품 카운트를 한 그 막내가 알아서 뭐 찾아내거나 뭐 물어내거나,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도 간호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썰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 분위기 안 좋고 그런 곳은 진짜 막내한테 네가 알아서 그거 책임져라 하고, 이제 막내가 근무 끝나고 퇴근 못하고 진짜 쓰레기장
의료 폐기물들 그 모아놓는 그 병동에 쓰레기장, 처리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막 진짜 퇴근 못하고 그 뒤져서 찾고 오프 때 어디 뭐 진짜 병원 의료 폐기물들 모으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막 뭐 드레싱 세트 모아놓는 그런 폐기물장 가가지고 막 찾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참 왜 이렇게 간호사들이 물품까지 신경 쓰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물품 관련해서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여기서는 진짜 뭐 약간 그런 방이 있거든요. 환자 약 같은 것들 모아놓는 방도 있고 병동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물품 모아놓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서랍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서 보통 뭐 쓰는 뭐 시린지나 뭐 안지오 드레싱하는 뭐 드레싱 온도 드레싱 붙이는 것들이나 뭐 별게 다 있어요. 뭐 IV 라인 스타탄 세트도 있고 그냥 일회용 드레싱 키트도 있고 진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꺼냈습니다. 그래서 꺼내 쓰고 버리고 끝이에요. 그냥. 근데 거기에 이제 물품이 없으면 누가 계속 채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가 계속 신청해서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거기 가서 이렇게 필요한 거 써가지고 그냥 쓰고 버리고 끝입니다. 뭐 청구하고 이럴 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진짜 와 내가 물품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진짜 또 이게 너무 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좋았던 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퇴원 정리를 안 해도 된다는 거. 한국에서는 사실 신규 때 그렇고 신규 때도 그렇고 특히 이제 퇴원하시는 환자분이 있으면 신규 때 진짜 이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약간 한국에서는 퇴원하는 환자가 있으면 저희가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 환자분들이 보통 퇴원하시기 전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받은 그런 그 문자를 이제 보여주세요. 퇴원 시에 필요한 서류가 이제 적혀 있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보통 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영수증 뭐 이런 거 보통 있어요. 그럼 문자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걸 알아서 다 서류들을 챙겨야 되고 그리고 환자분들 보통 예를 들어서 전 신경과였으니까 본과 저희과 이제 과장님이 퇴원약을 예를 들어서 3주치를 내주셨다. 그럼 약국에서 당연히 그 약 올라오는 거 3주치 맞게 올라오는지 다 확인해야 되고 근데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내분비내과 뭐 그런 협진을 보는 환자분이다. 그럼 다른 과 타과 협진을 보는 환자분이면 또 내분비내과 약이 또 3주분 본과랑 일수가 맞게 3주분이 올라왔는지 그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퇴원약이 3주 뒤쯤에 다 떨어질 때쯤에 그런 외래 팔로업을 잡아드리잖아요. 이날 외래 방문하세요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쯤에 저희 과 과장님이랑 또 그 환자분이 다른 여러 과 협진을 보시면 그 협진 보는 과장님들 근무 시간 오전 진료인지 오후 진료인지 종일 진료 하시는지 그런 거 다 맞춰가지고 다 그 이날로 잡아드려야 되죠. 외래 언제 방문하실지 날짜를 잡아드려야 되죠. 보고 약이 올라오면 환자분한테 약 설명 같은 거 다 드리고 그 처방전이랑 다 넣어가지고 그 환자분 약 설명 드리고 그리고 전산 작업도 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산 작업도 그 뭐 저희 투약 기록이라든지 처방 기록, 뭐 시기 환자분들 그동안 뭐 식단 드셨던 그런 시기 기록 같은 것도 다 전산팀에 전송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문제죠. 만약에 저희 투약 기록이랑 뭐 처방 기록이랑 뭐 이렇게 차이가 있다거나 뭐 처방 그동안 오더 난 것들 처방 중에 뭐가 뭐 코드가 좀 오류가 있다거나 뭐가 처방이 이상한 게 있다거나 그게 다 간호사실로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산 작업이 어쨌든 마무리가 돼야 그 환자분이 이제 퇴원 이게 전산이 다 넘어가서 오케이가 돼가지고 퇴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오류가 하나 둘씩 생기면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 환자분이 퇴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어쨌든 한국에서는 또 한국 그 환자분들이 빨리빨리 퇴원을 하고 집에 가고 싶어 하시니까 오래 기다리면 당연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니까 또 그 전산 작업도 해결이 될 때까지 이제 병동으로 또 전화가 오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알아서 다 해결을 해야 되고 진짜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퇴원할 때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퇴원한 분들 있잖아요. 퇴원한 환자분들은 제가 챙겼던 게 짐 챙기기 정도? 짐 챙겨드리기 말고 뭐 딱히 해드린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약사가 알아서 와가지고 퇴원약 다 설명해주고 처방전 챙겨줍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약사가 올라와서 설명을 해주는 환자분들이 있고 또 퇴원을 하는데 약사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가는 환자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약사가 설명을 안 해주지? 했는데 보니까 그런 환자분들은 그 병원이랑 연계된 약국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퇴원하는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에 가는데 그 집 근처에 그 병원이랑 연계된 약국들이 있으면 그 약국에 가가지고 퇴원약을 받아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은 이제 문자로 알림이 온대요. 뭐 이 약국 어디에 약국에 가가지고 그 퇴원약 받아가라고 그렇게 문자가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어쨌든 약은 저희가 신경 쓸 부분이 딱히 아니고
그리고 뭐 사회사업실, 한국으로 치면 사회사업실에서 와가지고 퇴원 전에 미리 다 환자분들이랑 되게 대화를 오래 하더라고요. 한 20-30분 정도. 뭐 집에 가면 누가 있고, 집에 퇴원해서 이제 갔을 때 뭐 걱정되는 점들, 불안한 점들이 있는지, 또 저희 공립병원이니까 뭐 병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면 주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뭐 얘기하고, 보험 관련해서도 얘기하고, 그런 거를 알아서 사회사업실에서 다 환자분들이랑 대화를 좀 오래 나누고 그냥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원하기 전에 이렇게 몇몇 직원들이 많이 왔다 가요. 약사도 왔다 가고, 뭐 어디 사회사업실 왔다 가고, 뭐 이렇게 환자분들 이렇게 TV 보는 거 좋아하시니까 개인적으로 TV 보시는 분들 그거 요금 내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한 비용 같은 것도 이제 결제하는 사람 와가지고 그런 거 결제하고 가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 정리할 때 제가 신경 쓸 게 없다는 게 저는 너무 좋고, 그래서 어쨌든 각자 다 하는 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이제 피 검사는 패솔로지가 올라와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고 가고, 급하게 추가로 처방난 그런 피 검사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거의 다 패솔로지가 하고, 아침에 제가 나이트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침에 새벽에 한번 왔다가 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거의 보통 아직 데이 근무를 위주로 하니까 데이 때는 한 9시 10시쯤에 또 패솔로지가 와서 한번 쫙 더 돌고 가거든요.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일단 한국에선 간호사가 다 하지만 여기선 간호사가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또 두 번째로 좀 제가 좀 되게 처음에 좀 적응이 안 됐던 게, 너무 서로 잘 도와주는 문화예요. 이게 사실 한국에서는 특히 신규 입장에서 다른 선생님들도 다 바쁘신데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달라 하고 뭔가를 물어보고 하기가 굉장히 좀 눈치가 보이거든요. 특히 분위기가 안 좋을수록 그런 병동일수록 진짜 뭘 물어보기가 되게 무섭고 어쨌든 그런데,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다들 좀 여유가 있는 근무 환경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막 한국처럼 미친듯이 바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런저런 것들 물어보면 다 잘 알려주고 도와주고 하는 게 좀 되게 고마웠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사실 좀 괜히 좀 죄책감이 들었던 게, 어쨌든 얘가 나를 도와준다는 거는 내가 혼자 1인분을 못하고 있는 거고, 좀 내가 아직 처음이고 1인분을 내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도와준다라는 생각이 커서 약간 조금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이건 도움을 받으면 좋긴 하지만, 도움 받으면서도 이거 원래 내가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얘한테 이렇게 도움 받는 게 아니라 혼자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계속 좀 들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한국에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특히 좀 분위기 안 좋은 그런 병동에서는 이제 그 태우는 사람들 보통 하는 멘트 있잖아요. 왜 신규들이 보통 이렇게 환자분들 안 좋아지고 바쁘고 하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좀 그런 힘든 상황에서는. 근데 신규를 이렇게 도와주거나 하고 나서 그런 좀 못된 사람들 꼭 하는 멘트 있잖아요. 신규 태우는 사람들 꼭 이렇게 해주고 나서 신규한테, 이 환자 네 환자 아니가? 이 환자 내 환자야? 네 환자 아니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어쨌든 네 환자인데 내가 지금 시간을 내서, 나도 바빠 죽겠는데 시간을 내서 너를 도와줬다. 그냥 이런 느낌인지 뭔지, 아무튼 그러니까 어쨌든 제 환자를 제가 알아서 보고 해야 하는데 누군가 저를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얘를 시간을 뺏는 느낌도 들고, 제가 계속 내가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내가 1인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계속 첫 1-2주 동안은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죄책감이 좀 들었는데, 여기선 애들이 너무 잘 도와주고 그래서 좀 놀랬어요. 그리고 얘들 주기적으로 이렇게 약간 자기들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쭉 병동 돌거나 하면서 자기 옆방에 있는 간호사들 이렇게 괜찮은지 이렇게 보면서, 너 지금 괜찮아? 괜찮아? 뭐 도와줄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꼭 주기적으로 애들이 막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괜찮아? 이러고 제가 나 이거 좀 물어봐도 될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물어보면 또 잘 알려주고, 지금 뭐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물어보면 또 잘 도와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하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얼마 전에 신경과에 갔을 때 저를 도와줬던 간호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호사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다 팀으로 당연히 하는 거라서, 어쨌든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면 여기 있는 병동 애들은 다 도와줄 거라고, 혼자 하는 일 아니고 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어보고 우리 다 도와줄 거니까 다 걱정하지 말고 다 물어보고 하라고, 다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엄청 안심시켜주고 막 근데 제가 느끼기엔 진짜 한국 선생님들이 막 유독 못돼서 막 그렇게 안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은 진짜 다른 신규 간호사를 막 챙기고 도와주고 막 여유롭게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줄 여유가 없어요. 나도 지금 환자 10몇 명, 20몇 명 보면서 나도 지금 죽겠고, 나도 허덕이고 있고, 나도 지금 정신이 없고, 지금 숨이 턱턱 막 차오르면서 막 지금 나도 미치겠는데, 그 신규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막 챙기고 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참 한국은 너무 바뀔 게 많다라고 또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바뀔지 모르겠긴 한데 좀 많이 마음이 좀 그렇긴 했어요.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하는 환경이면 너무 좋을 텐데. 왜냐면 어쨌든 그렇게 그런 선생님, 똑똑한 선생님들 한국에 또 정말 많잖아요. 여기보다 훨씬 더 일 잘하고 똑똑한 선생님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똑똑하고 일 잘하는 선생님들이 한국에 정말 많은데 그런 선생님들한테 신규들이 진짜 여유롭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배우면 그게 결국에는 일하면서 결국 환자분들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막 얼레벌레 막 배우고 막 우당탕탕 막 배워가지고 짧은 시간에 막 허덕이면서 그렇게 일을 배운 신규보다 진짜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유롭게 넉넉하게 시간 가져가면서 배운 그런 신규한테 간호를 받는 게 결국 환자분들한테 좋은 게 아닐까. 근데 참 한국은 그게 안 되네요. 아무튼 간에 여기서는 환자 확인을 진짜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고 느꼈던 게 IV 약물 하나 주는 것도 저랑 다른 간호사가 둘이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투약 기록 그 사인을 EMR에 남기잖아요. 투약 기록을 남길 때 그 친구의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 IV 약물 하나 주는 것도 그 친구 사인을 해야 되고 또 DD 체크라고 DD 메디케이션이라고 애들이 막 부르던데 그건 약간 항정신성 약물 아니면 뭐 마약성 진통제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뭐 보통 뭐 있었냐면 뭐 디아제팜, 클로나제팜 아니면 옥시콘틴 여기서 옥시코돈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던데 그런 약물들은 좀 간호사 저랑 다른 간호사 둘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약물들이 들어있는 그 약간 금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제 명찰이랑 다른 간호사 명찰을 둘이 딱 두 간호사 명찰이 찍어줘야 그 문이 열려요. 그럼 디아제팜이 만약에 그 금고 안에 뭐 몇 미리그램짜리가 몇 개가 있다. 그럼 그 몇 미리그램짜리 몇 개 남아있는 그 용량 확인하고 거기서 하나 꺼내가지고 5개가 있었다. 그럼 5개 있고 하나 꺼내가지고 4개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 4개까지 다 적어놓고 각자 다 이름 적고 사인하고 그래야 그 환자분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분한테 줄 때도 이제 또 사인을 EMR에 둘 다 사인이 들어가야 그건 투약 기록이 남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명이서 어쨌든 확인을 해야 하는 건데 제가 한번 독립한 지 얼마 한 2, 3일째 얼마 안 됐을 때 처음으로 제가 IV 약물을 혼자 줄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거의 피오 약만 보통 챙기고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IV 약을 이렇게 줘야 되니까 그때 또 뭐가 이렇게 막 해야 될 게 또 계속 있었어요. 근데 막 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이렇게 막 확인해야 될 게 있었는데 또 IV 약도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되게 약간 멘붕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병동에 교육간호사가 있었어요. 여긴 되게 서포트 해주는 널스들이 많아서 이제 교육간호사도 좀 바쁜 병동에는 특히 교육간호사들도 돌아다니고 교육간호사들뿐만 아니라 또 약간 클리니컬 서포트 널스라고 이제 서포트 해주는 그런 간호사들이 병동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신규나 이렇게 이런 애들이 이제 바쁜 병동에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본인 환자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간호사들인데 그런 서포트 널스들도 있고 아무튼 그 교육 간호사가 마침 그 병동에 있어가지고 제가 나 이 IV 약물 나 처음 줘보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해가지고 그걸 도와주는데 저는 빨리빨리 그 뒤에 막 확인할 게 많았어요. 뭐 이렇게 할 게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그 약물 하나 주고 치우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한국으로 치면 약간 그 세프트리악손 같은 거 있죠. 그 세프트리악손 막 2g짜리 이런 거 보통 시린지에 이제 노말셀라인 재가지고 빨리 이렇게 믹스해서 그냥 발로 볼루스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거 솔직히 그냥 시작해서 환자분한테 믹스해가지고 뛰어가서 주는 데까지 한국에선 진짜 빨리 하면 진짜 한 몇 분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여기서는 어쨌든 그런 약을 줘야 되는 건데 교육간호사가 진짜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그 교육간호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이 약 어떻게 줄 거냐, 볼루스로 줄 거냐, 아니면 그 뭐냐 노발셀라인 뭐 100ml짜리 그런 걸 믹스해서 줄 거냐 물어봐가지고 전 당연히 그냥 볼루스로 줄 거다. 원래 그럼 한국에서 진짜 뭐 진짜 약간 카디오 안 좋고 이런 분들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다 그래도 볼루스로 줬으니까 그래서 전 또 빨리 해치우고 싶었으니까 일단 볼루스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약을 챙기다 말고 갑자기 교육간호사가 우리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자 라고 하더니 다시 그 병실 쪽으로 가가지고 그 핸드폰 시트가 있어요. 인계장에 보면 그 환자의 간단한 히스토리 같은 게 적혀 있거든요. 거기서 보더니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하트 페일리어가 있다. 그리고 플루이드 리스트릭션이라고 그 수분 제한, 섭취 제한을 하는 환자였어요. 하루에 1.5리터 이렇게. 그 플루이드 리스트릭션하고 그 심장도 안 좋은 환자여가지고 확인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 교육간호사가 환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너 이거 보통 IV 약 이렇게 맞을 때 그 옆에 그 인퓨전 펌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퓨전 펌프로 이렇게 맞았냐 설정해가지고 아침마다 그거 맞았냐. 그러니까 환자가 이걸로 이 기계로 해가지고 맞았대요. 그래서 진짜 전 속이 그때 너무 천불이 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는 아직 너무 한국 그 마인드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 약 하나 주는데 한국에서 몇 분 걸리지도 않는 건데 그거를 또 이거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너무 진짜 너무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볼루스로도 줄 수 있는 약을 인퓨전 펌프를 해가지고 준다고? 이런 생각으로 너무 답답해서 일단은 교육간호사가 또 FM대로 워낙에 보통 교육간호사 이런 분들은 FM대로 하시니까 일단은 그 사람 말에 이제 따랐죠. 제가 물어본 입장이었으니까 이제 가가지고 그 이제 NS 100ml짜리에 그 약을 믹스를 하고 그거를 딱 다 챙겨서 가져가가지고 그걸 인퓨전 펌프에 연결을 해서 30분 설정을 해가지고 그 약을 줬어요. 와, 그게 전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한국에서는 안티 그런 거를 만약에 그렇게 NS 100짜리 믹스를 해서 준다고 해도 그걸 인퓨전 펌프에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든 어쨌든 플루이드 뭐 안티든 그냥 플루이드든 달고 있는 환자분들을 무조건 인퓨전 펌프로 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저희 엄마 간호사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깨달았는데 엄마가 그거 갑자기 한 번씩 왜 저희도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플루이드 이렇게 설정한다고 해놓고 잘못해서 이제 풀로 틀어놓고 하면 이제 쭉 떨어지잖아요. 원래 뭐 40cc per hour, 뭐 50, 60cc per hour 이런 식으로 좀 맞춰놔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면 진짜 풀로 완전 두두두두 이렇게 레귤레이터가 풀로 돼 있어가지고 플루이드가 주주주 떨어져서 진짜 뭐 1시간 뭐 진짜 짧은 시간 안에 훅 다 들어가 버리고 1리터짜리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조금 저희 엄마 말로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환자 안전, 환자 확인을 정말 우선시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안티 하나 주는데 이렇게 인퓨전 펌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익숙해져가지고 어쨌든 그때는 제 마음이 약간 조금 어쨌든 이런 걸 빨리빨리 치우고 빨리 하고 빨리 이걸 끝내고 이거 다음에 빨리 이거 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좀 되게 좀 조급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이제 한 3, 4주 일을 하면서 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조급하게 그렇게 급하게 마음 먹고 일 안 하고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렇게 하나하나씩 천천히 해도 환자 확인 제대로 해가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해도 그 제가 목표로 하는 시간 내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환자 자체가 뭐 환자 3, 4명 보고 뭐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만 계속 마음을 막 급하게 먹고 빨리 해야지 빨리 이거 하고 빨리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저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아무도 그렇게 빨리빨리 안 하는데. 그리고 제가 뭐 이거를 다 못하고 이브닝 때 뭐 이런 일을 넘겨준다고 해도 애들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서로 뭐 다 못하면 그냥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간호사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그냥 환자 확인 제대로 하고 꼼꼼하게 하고 천천히 하나하나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빨리빨리 하려고 막 마음 급하게 먹고 빨리 이거 하고 빨리빨리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저만 스트레스 받아서 혹시나 한국에서 오신 선생님들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먹고 하나하나 천천히 확인하면서 하시는 게 본인도 스트레스 안 받고 환자 확인도 제대로 하는 거고 꼼꼼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고 좀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제가 근데 유튜브 영상을 자주 이렇게 올리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주 5일 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주 못 올릴 것 같아서 한 번 이렇게 올릴 때 좀 최대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좀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의사들이 진짜 나이스해요. 약간 진짜 편하게 한국에서 사실 조금 위계질서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편하게 말을 하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조금 그런 위계질서 같은 게 좀 있는 편이면 여기서는 진짜 다들 레지던트 뭐 전문의 다들 진짜 다 편하게 제가 얘기를 하고 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럼 뭐 물어보고 하면 진짜 다 잘 알려주고 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메신저 통해서 이렇게 저희는 보통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뭐 그 팀에 보통 레지던트 인턴들이 이렇게 막 그 메신저 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환자에 대해서 뭐 물어보거나 확인할 거 있으면 아니면 뭐 처방받아야 될 거 있거나 하면 그 팀즈 들어가가지고 이제 메신저로 연락하면 걔네가 진짜 흔쾌히 바로 해주고 뭐 이렇게 나 이거 해놨어 뭐 처방 넣어놨어 고마워 이런 식으로 답장을 저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애들이 나이스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좀 되게 놀랬던 게 얼마 전에 제가 외과병동을 갔었는데 외과병동에서 그 수술을 하고 올라온 환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환자분이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그렇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술을 하고 HDU라고 하이 디펜던시 유닛 같은 데였는데 이제 좀 ICU 갈 정도는 아니고 이제 그런 HDU에서 이제 회복을 하고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온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반 병실에서 그 환자분을 이렇게 그날 데이 때 봤는데 그 HDU에서
그 여기서는 OT라고 하더라고요. 그 OP라고 안 하고 그래서 OT를 하고 이제 HDU에서 이제 진통제 들어간 용량에 뭐가 좀 문제가 있고 이렇게 했어가지고 환자분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지고 예민해지고 컴플레인도 많아지고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로 제가 이제 그 환자분을 봐야 하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OT를 하고 올라오셨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MPO 여기선 MBM이라고 하고 하거든요. MPO를 당연히 하고 계셨죠.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OT하고 올라오셨으니까 이제 그날 아침에 제가 데이 때였으니까 이제 아침약을 이제 전 챙기면서 주는데 저는 아직 그때 독립한 지도 며칠 안 됐고 그 루틴이랑 시스템을 적응하고 막 정리해놓고 하긴 했는데 막 아직 약물까지는 제가 막 정리하고 그렇게 못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약을 제가 좀 걸렀어야 하는데 제가 못 걸은 약이 있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걸은다고 그 MPO하고 계신 상황이니까 그 대변 원화제는 제가 걸렀죠. 그 모비콜이라고 그 워낙에 뭐 이렇게 좀 익숙해 며칠이었지만 그래도 워낙 익숙하게 많이들 좀 처방받던 약이라서 그건 제가 뺐어요. 대변 원화제인 거는 알아서. 근데 제가 그 뭐를 못 걸렀냐 이제 소화 효소가 이렇게 다 소화 효소가 좀 농축된 그런 아밀라제, 리파제 그런 소화 효소들이 있는 그런 약을 제가 못 걸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알약을 여기서 알약을 다 하나하나 저희가 까서 챙겨가지고 그 조그만한 컵에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환자분들한테. 근데 그 환자분이 이걸 딱 보고 아침약이라고 제가 줬는데 그걸 딱 보시더니 이게 소화효소가 들어간 그 약인 걸 그 환자분이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본인 약을 다 알고 계시는 완전 그런 분이어가지고 이거를 왜 지금 나한테 주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당황해가지고 제가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 나 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환자분은 이미 안 그래도 예민한 상태였는데 제가 이것까지 아침에 딱 주니까 완전 이게 약간 뭔가 딱 이게 스위치가 약간 눌러지셨는지 조금 더 예민해진 거죠. 그래서 나 지금 안 그래도 막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하고 한데 나 지금 여기 있는 너네 아무도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조금 더 컴플레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마침 라운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라운딩을 할 때 전문이 있고 뒤에 레지던트 인턴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노트북으로 막 이제 노트를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라운딩 노트 같은 건데 그걸 작성을 해가지고 뭐 병동 치료 계획 이런 식으로 밑에다 적어놓고 그걸 업로드를 하면 저희가 그런 라운딩 노트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치료 계획을 보면서 저희 할 일을 이제 정리를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라운딩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제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이제 레지던트 인턴들한테도 그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뭐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근데 안 그래도 좀 예민해서 그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의사들한테 막 그런 컴플레인을 계속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그렇게 약을 주게 되면서 또 컴플레인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안 그래도 혜진 딱 와있던 그 레지던트 인턴들이 와가지고 저는 약간 한국 마인드로 저는 약간 진짜 한 소리 듣겠다 이거 혼나는 거 아닌가 뒤에 나중에 불려가가지고 혼나는 거 아닌가 약간 어떡하지 진짜 어떡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인턴인지 레지던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 환자분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 이거 내 잘못이라고 내가 그 약을 처방 목록에서 내가 빼야 되는데 내가 안 빼가지고 간호사가 준 거라고 미안하다고 내 잘못이다 이러면서 환자분 앞에 가서 막 그렇게 사과를 하는데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럴 일이 한국에서 없지 않나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환자분도 이제 조금씩 진정되기도 했고 그 전날인가 전전날에도 그 환자분을 봤었는데 굉장히 예의 바르고 나이스한 분이었어요. 근데 좀 그때 예민해져가지고 좀 그렇게 컴플레인 하시긴 했는데 제가 그래도 몇 시간 동안 그때 데이 근무하면서 되게 좀 잘 챙겨드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저한테 잘 해주셨거든요. 아까 좀 그래서 미안하다 하면서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이제 인턴 레지던트 그렇게 사과해준 그 인턴 레지던트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아까 그 약 내가 알아서 뺐어야 되는데 환자분들 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하니까 걔네가 아니라면서 자기 잘못이라면서 괜찮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무튼 굉장히 이런 애들이 나이스하고 그렇게 간호사를 진짜 뭐 무시하고 이렇게 아래로 본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았어요. 사실 한국에서도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진짜 좋은데 이제 좀 그런 분들 어디 가나 뭐 있겠지만 어쨌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이제 반말하고 무시하고 하대하면서 하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다가 이제 물론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너무 나이스한 그런 닥터들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되게 편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여기서 환자분들이 뭐를 하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를 하나를 해도 고맙다는 인사를 어지간하면 꼭 해주시고 되게 좀
스윗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진짜 약간 엄청 귀여우신 어떤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 약간 비주얼 로스가 좀 있는 환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앞이 완전 블라인드는 아닌데 조금 시력이 조금 약간 로스가 있는, 시력 손상이 있는 그런 분이었고, 그래서 그 환자분을 이렇게 제가 그날 봤는데, 그 환자분이 제 병실에 있는 환자분 중 한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뭐를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식사하시는 것도 혼자 하기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집어드리고, 한국처럼 이제 밥이 안 나오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뭐 그 아침엔 토스트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요거트 이런 거 많이, 버터 이렇게 해가지고, 베지메이트도 같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베지메이트 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스테이크 같은 거 나올 때도 있고, 아무튼 한국에서 밥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막 빵 이런 게 나오고 하니까, 그 이제 그 할머니 환자분 제가 빵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이렇게 쥐어드리면 알아서 잘 드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쥐어드리고 하면서 좀 챙겨드리고 하니까 엄청 막 고마워하시면서 막 제 손을 이렇게 막 찾으면서 막 이렇게 손을 잡고 막 고맙다고 막 하시고 와 하는데, 진짜 너무 약간 좀 스윗한 그런 좀 감동도 받고 했어가지고, 그래서 좀 되게 고맙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일하면서 좀 되게 고맙고, 그런 환자분들한테 좀 감사 인사를 들으니까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또 신기한 게 되게 호칭을 애들이 좀 스윗하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긴 한데, 보통 여기서는 다른 환자분들이나 다른 간호사들한테 달링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이제 저희가 패드 기저귀를 가는 일도 자주 하는데, 기저귀를 갈거나 할 때 이제 둘이서 보통 해야 하잖아요. 이게 좀 움직이기 힘든 환자분은 둘이서 이렇게 돌려와가지고 기저귀 이렇게 치우고 해야 되니까 이제 둘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기저귀 돌려면 이제 한쪽으로 돌고 또 한쪽으로 돌고 해야 이제 기저귀를 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할 때 그 친구들이 보통 come this way 하면서 darling 이렇게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darling? 이렇게 했는데 혼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다 그렇게 부르고, 인계를 줄 때도 여기는 보통 그 환자 정석이 그거예요. 환자 앞에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여기 오늘 네 뭐 이브닝번 간호사야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막 인계를 주고 나서 뭐 너 더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더 인계 다 줬는데 뭐 저 추가하고 싶은 내용 있어? 이렇게 환자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좀, 그게 좀 인계의 정석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 뭐 꼭 이렇게 한 명 한 명 그 환자 앞에 안 가더라도 그냥 뭐 밖에서 저희끼리 인계하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한데, 그게 정석이긴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인계의 정석이긴 해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그 앞에 가서 돌아가면서 여기 이브닝 간호사야, 뭐 나는 AM 간호사고 여기 PM 간호사야 이렇게 인사를 주고 인계하고 환자 앞에서 다 하는 게 정석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계를 줄 때 환자 앞에서든 아니든 인계를 주면서 진짜 뭐 좋은 환자분이 있다 하면 인계를 줄 때 she's a lovely lady 이렇게 얘기를 막 해요. 근데 한국으로 치면 이게 지금은 제가 익숙해서 그냥 she's a lovely lady 이렇게 막 인계를 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한국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어로 그걸 번역하면 진짜 사랑스러운 여자분이다 약간 이런 느낌, 직역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뭐 인계를 하면서 저희가 이 환자분 진짜 이 환자분 캐릭터가 진짜 좋으시다 뭐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만, 이 환자분 진짜 성격 좋고 너무 진짜 좋으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이렇게 사랑스러운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this lovely lady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lovely를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피지오라는 친구들이 한 번씩 병동에 올라와서 그 환자 주기적으로 환자 그 모빌라이징 사정을 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뭐 2휠 프레임으로 걷는지 4휠 프레임으로 걸을 수 있는지, 아니면 뭐 호이스트를 사용해야 되는 환자인지, 그런 게 필요한 어시스트를 뭐 기구들을 체크를 하고 혼자 걸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다 어세스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피지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지오 친구들이 주기적으로 올라와서 그 모빌라이징 어세스먼트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번 듣고 되게 놀랬던 게, 저는 이제 일한다고 막 바빴어요. 그때 일한다고 막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저희 병실 안에서 그 피지오가 막 사정을 하고 이렇게 막 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을 이렇게 앉혀주고, 나중에 그 여기 네 간호사들이 나중에 네 이동하는 거 도와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희 간호사들을 지칭을 하면서 this your lovely nurses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your lovely nurses? 약간 왜 내가 lovely nurse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lovely 누구 뭐 lovely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신기했어요. 그렇게 호칭을 뭐 사랑스러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신기했고, 네.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저도 그냥 인계줄 때 진짜 좋은 환자분 있으면 뭐 lovely lady, she's a really lovely lady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제가 와 이거 진짜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학생들한테 진짜 친절하고 학생들이 본인의 그런 환자도 직접 볼 정도로 약간 참여하는 그런 범위가 진짜 넓어요. 한국에서는 사실 학생이 거의 병풍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해봤자 뭐 활력지구, 바이탈 재고 뭐 그 BST하고 그런 정도밖에 저희가 못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학생들이 거의 막 학기쯤 되면 심지어 환자 한 명을 거의 실제로 본인이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정말 넓다 보니까 애들이 나중에 실제로 임상에 와서도 일에 적응하기가 진짜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또 애들이 사실 저는 학생들한테 진짜 프렌들리하다고 느낀 게 학생들이 이제 간호사 인계를 하는 중에 뭐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인계를 어떤 이브닝과 간호사한테 제가 데이 때 인계를 주는데 학생이 중간에 이거 뭐야 이렇게 이 의학 용어 뭐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당황했죠. 한국으로 치면 이제 인계 중인데 학생이 옆에서 인계됐다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질문하는 거니까 이제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한국에서 감히 이게 너무 재밌었던 게 한국에선 진짜 학생이 거의 병풍이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의 감히 이제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인데 저도 눈치를 좀 많이 보는 성격이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실습할 때 선생님들 피해 안 되게 하려고 저 진짜 그림자도 안 밟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금이라도 소리 내가지고 방해될까봐 진짜 최대한 숨죽이고 다니고 진짜 병풍처럼 서 있었어요. 방해 안 되게 일정 거리 유지하고 혹시나 방해될까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그냥 뭐 학생들이랑 간호사들이랑 편하게 농담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직접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학생이 심지어 약간 농담을 간호사한테 막 하는데 진짜 저 약간 심장이 철렁했던 게 어떤 이렇게 좀 여유로운 시간대였어요. 이제 거의 차팅하고 데이트번 근무 마무리하는 시간대였는데 어떤 간호사 약간 신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신규 친구가 그냥 투약 에러 뭐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투약 에러 같은 거를 조금 내가지고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약간 보고서에 간단한 보고서 형식으로 이제 뭘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심각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학생들이 그걸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학생 중에 한 명이 뭐 에러 쳤냐면서 이거 뭐 약 잘못 줬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유 찌찌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간호사 약 이렇게 쓰고 있는데 뒤에서 그 학생이 너 이거 뭐 약 누가 뭐 잘못 줬거나 누가 뭐 실수했거나 아유 찌찌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도 약간 좀 미안했는지 아니야 그냥 장난이야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그 옆에서 저는 어떻겠어요. 그 옆에서 그 말을 찌찌찌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옆에서 진짜 심장이 철렁했단 말이에요. 들으면서 얘가 미쳤나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학생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간호사들이랑 얘기를 하고 장난도 치고 하는 그런 문화라 충격이었죠. 그랬죠. 그리고 뭐 재밌긴 했어요. 재밌긴 했고 근데 또 제가 여기서 보면서 진짜 한국에서 신규들이 적응하기 더 힘들겠다라고 더 느껴진 게 한국에서는 신규 때 뭐 이렇게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딱히 없잖아요. 해봤자 바이탈제고 뭐 BST하고 그런 거밖에 없는데 갑자기 신규로 입사를 해가지고 환자 10몇 명을 보래. 이러니까 당연히 신규 입장에서는 무섭고 겁이 나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학생 때 심지어 막 학기 때쯤에 환자를 직접 자기가 보고 한두 명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환자를 보고 간호사 1인분의 몫을 해보는 거죠. 환자 한 명이라도. 막 학기 때쯤 그렇게 해보고 막상 이제 신규로 입사해서 들어가면 환자 4명을 보고 그리고 조금 여유로울 때는 환자 3명 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훨씬 신규 입장에서는 낫죠. 일을 처음에 들어가서 적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한국보다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한국의 그런 임상 시스템도 문제가 많지만 진짜 교육 시스템도 참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학생 때 뭘 배워야 신규 때 들어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 때 해봤자 병풍처럼 계속 그렇게 서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 신규들이 10몇 명, 20몇 명을 봐가면서 신규 때 갑자기 일을 잘 하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렇다고 또 일하는 간호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신경 써주고 막 가르쳐줄 여유가 없어요. 여기서는 자기가 환자 막 3, 4명, 4명 이렇게 보니까 그 환자 한 명 줘가면서 학생들 옆에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거지.
저희도 저희도 여기 병동에서 일하면서 막상 저희 병동 그 신규 간호사도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못 챙기면서 일을 하는데 학생들까지 챙길 여유가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학생들도 약간 병원에 와서 좀 많이 이것저것 배우고 하는 기회도 없고 그래서 신규 때 들어가면 또 힘들고 좀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어야 될 게 많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얘기를 오늘 이런저런 것들 해봤는데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하는 월급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릴로케이션 패키지랑 같이 해서 돈 얘기를 좀 뭉뚱그려서 해보려고 할 생각이고 오늘은 그래서 이런저런 제가 임상에서 길진 않지만 한 달 동안 짧게 일하면서 약간 느낀 점들을 이런저런 주절주절 얘기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이걸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지금 걱정이긴 한데 뭐 어떻게든 될 것 같고 아무튼 처음 제가 출근하기 전에 진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첫 출근 날에 거의 제가 수능 보러 가는 그날처럼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래도 괜찮고 애들이 어쨌든 다 너무 잘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뭔가 나 혼자 이걸 이겨내야 된다, 혼자 어쨌든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어쨌든 가서 모르면 물어봐야지 도와주겠지 그냥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또 다 잘 알려주고 도와주고 해서 너무 조금 신규가 좀 적응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 선생님들 호주 오시기 전에 저는 영어 실력을 굉장히 어쨌든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오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와서 제가 막상 보니까 진짜 다 물론 임상 경험도 제가 일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면도 있는데 영어가 진짜 반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도 다시 느꼈고 특히 인계를 받을 때 애들 악센트도 다 다르고 여기서는 또 워낙 애들 인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악센트가 진짜 다 다양해서 인계 들을 때 유독 안 들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하고 멍한 날은 또 안 들려가지고 이게 좀 영어가 안 들리고 막 아무튼 그래서 조금 일하시기에 선생님들이 좀 스트레스 덜 받고 좀 쉽게 적응하실 수 있으려면 좀 영어를 최대치로 영어 실력을 좀 끌어올리고 오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어만이라도 좀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으시면 진짜 좀 편하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영어 실력을 최대한 끌어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아까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받은 월급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정착 지원금 다시 환급받은 그 릴로케이션 패키지 관련해서 이제 돈 얘기를 좀 뭉뚱그려서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그런 그 얘기들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